결혼 반지를 끼운 손으로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63세에 다시 찾은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겹보 침실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에 온몸이 긴장됐어요. 또 시작이구나. 72세의 남편 강민호 회장은 생각보다 왕성한 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루에 3번씩 때로는 4번까지도 처음에는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사랑이 좋았어요. 남편을 잃고 10년간 혼자 살던 저에게는 꿈같은 일이었죠.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그의 요구에 제 몸은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아, 자고 있어?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어요. 잠든 척 해볼까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소용없을 테니까요. 가정부로 일하던 시절 외로운 호랑이였던 그를 위로해드렸던 제가 결혼 후에는 오히려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사랑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이건 너무 힘들어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였어요. 12번째 면접이었는데 앞선 11번은 모두 떨어졌습니다. 나이 때문이었죠. 63세의 가정부를 구한다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면접관들의 차가운 시선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자녀들마저 독립한 후 혼자 남은 제게는 일이 절실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저택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층짜리 양옥집이 위협적으로 보였어요. 72세 호합이 남자집이라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점검했어요. 검은색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올려 묶었어요. 이번만은 꼭 간절한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문이 열렸어요. 예상과 완전히 다른 모습의 남자분이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나이에 비해 건장한 체격이었어요. 은빛 머리가 말끔히 정돈되어 있었고 깊은 눈과 주름 사이로 온화한 눈빛이 보였습니다. 박미선 씨죠? 안녕하세요. 강민호입니다. 목소리가 낮고 따뜻했어요. 권위적이고 무서운 재벌 회장을 상상했던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면접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고 애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적어도 무례하거나 거만한 분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신발 갈아신 슬리퍼 준비해뒀습니다. 깔끔한 실내화를 가리키며 말씀하시는 모습이 자상했습니다. 다른 집들에서는 면접자용 슬리퍼 따위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현관에서부터 느껴지는 세심한 배려의 첫인상이 좋아졌습니다. 슬리퍼를 신으며 그의 얼굴을 다시 살펴봤어요. 정말 인상이 좋으셨습니다. 나이에 비해 피부도 좋고 체격도 좋고 잠깐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면접 중인데 이런 생각을 하다니 얼굴이 빨개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거실로 안내받으며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고급스럽지만 화려하지 않은 절제된 인테리어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었지만 어딘지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혼자 사는 남자의 집이라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 건지 안 주세요. 차 한잔 하시죠. 넓은 소파를 가리키며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주방으로 가서 차를 우리기 시작했어요. 고용주가 면접자에게 이렇게 친절할 줄 몰랐습니다. 다른 집들에서는 서서 면접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홍차와 녹차 중에 어떤 걸 좋아하세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그럼 홍차로 드릴게요. 몸이 따뜻해져야 면접도 잘 보시죠. 그의 배려 깊은 말에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차잔을 받으며 손끝이 스쳤는데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어요. 나이에 비해 거칠지 않은 잘 관리된 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차를 마시며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은은한 홍차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이력서 잘 봤습니다.
경력이 화려하시네요. 강 회장이 제 이력서를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가정부일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성실함이 제일 중요하죠. 기술은 배우면 되니까요. 그의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경험 부족을 지적당했는데 이분은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면접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업무는 주로 청소와 식사 준비, 빨래 정리 정도라고 하셨어요. 까다로운 조건이나 복잡한 규칙도 없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니까 편하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이렇게 배려해 주셨어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으세요? 내일부터라도 가능합니다. 그럼 내일부터 부탁드릴게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 5일로 하시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면접이 끝나자 안도감과 기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일자리를 구했어요. 그것도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서 문 밖으로 나서면서 뒤돌아보니 강 회장이 계단 위에서 저를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그의 인사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대우를 받아본 게 언제였던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후로는 처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슴이 뛰었어요. 내일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 거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설레는 걸까? 첫 출근날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 입었습니다. 첫 신상이 중요하니까요. 검은색 바지에 흰색 블라우스 프런 준비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가정부라기보다는 정갈한 주부 같았습니다. 9시 정각에 도착하니 강 회장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찍 오셨네요. 성격이 급하신 편인가 봐요. 약속 시간은 지켜야죠. 좋습니다. 그럼 집안을 한번 둘러볼까요? 그는 직접 집안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1층은 거실과 주방 서재가 있었고 2층에는 침실들과 서재가 또 하나 있었어요. 3층은 운동실과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주로 1층에서 생활합니다. 2층 안방만 청소해 주시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부엌에 필요한 것들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설명을 들으며 집안을 둘러보니 정말 넓고 좋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조용하고 쓸쓸해 보였어요. 이렇게 큰 집에 혼자 사시는 게 얼마나 외로울까? 아침 식사는 드셨나요? 아직이요. 평소에는 간단히 해먹는 편입니다. 그럼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주방에 들어서니 고급스러운 조리 기구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용한 흔적이 별로 없어 보였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간단한 재료들만 있었습니다. 계란과 베이컨, 식빵 정도? 평소에 뭘 좋아하세요? 아무거나 잘 먹어요. 혼자 먹다 보니 대충 때우는 편이었거든요. 그 말에서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간단하지만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했어요. 계란 후라이와 베이컨, 토스트와 커피 식탁에 차려놓으니 강 회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와, 정말 맛있게 보이네요. 같이 드시죠. 아, 전 괜찮습니다. 혼자 먹기 뭐하니까 같이 앉아서 드세요. 부탁이에요. 그의 간절한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정말 외로우신 것 같았어요. 함께 식사를 하니 분위기가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는 아침을 먹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닌데요? 아니에요. 정성이 들어간 음식은 맛이 다르거든요.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매일 이렇게 차려드릴게요. 고마워요. 정말 제 집으로 안아주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분도 저만큼이나 외로웠던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강 회장이 옆에서 도와주려고 했어요.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미안해요.
습관적으로 분위기를 환기시키려고 청소는 어디부터 할지 물어봤습니다. 거실부터 해주세요. 제가 방해되면 서재에 있을게요. 아니에요. 편하게 계세요. 청소를 시작하니 생각보다 집이 깨끗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 치고는 정말 깔끔하게 사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자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창문 모서리의 먼지, 화분의 마른 잎들, 정리되지 않은 작은 물건들. 꼼꼼히 청소를 하니 집이 한결 환해 보였어요. 청소가 끝나자 강 회장이 감탄했습니다. 우와, 정말 달라졌네요. 여자 손이 닿으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요즘에 살맛이 납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도 필요한 사람이구나. 일주일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친해졌어요. 아침마다 함께 식사를 하고 가끔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제가 먼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혼자 사시는 건 얼마나 되셨나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5년 정도 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의 표정에서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같은 상실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도 남편을 잃은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럼 서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했던가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녀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아들 둘이 있는데 각자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고 있어요. 저도 독립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좋은 마음가짐이네요. 저희 아들들도 자주 오라고 하지만 젊은 사람들 방해하기 싫어서 그의 말에서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큰 집에 혼자 사는 노인의 쓸쓸함이 전해져 왔어요. 강 회장이 화제를 돌리며 물어봤어요. 미선 씨는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잘해요? 남편과 자식들 해먹이려고 배운 거죠.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보람이네요. 부럽네요. 저는 아내가 해준 음식만 먹다가 지금부터라도 배우세요. 요리 어렵지 않아요. 정말요. 그럼 가르쳐 주실래요? 물론이죠. 그렇게 우리는 함께 요리도 하게 되었어요. 서투른 손놀림으로 야채를 써는 강 회장을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다치겠어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네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제가 뒤에서 그의 손을 잡고 도와주는데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그의 손이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은은한 남성 특유의 향기도 느껴졌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도 뭔가 의식하는 것 같았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맞아. 죄송해요. 황급히 손을 뗐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그날 이후로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로를 의식하게 된 거죠. 며칠 더 지나면서 그 긴장감은 점점 달콤한 설렘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아침에 만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도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높은 곳을 청소하려고 하는데 의자가 흔들거렸어요. 조심하세요. 그가 달려와서 제 허리를 잡아주었습니다. 순간 그의 단단한 가슴에 등이 닿았어요. 괜찮아요. 그의 숨결이 제 귓가에 닿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의 품에서 빠져나오면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언제만이었을까? 한 달이 지나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은 뭘 해드릴까요? 미선 씨가 해주시는 건 뭐든 맛있어요. 그렇게 말하며 웃는 강 회장의 모습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절한 고용주 정도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일을 마치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시커멓게 변해 있었어요. 번개와 천둥까지 치며 정말 무서운 폭우였습니다. 이런 비에 어떻게 나가게요? 강 회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금 기다려보다가 그래도 안 그치면 그냥 가야죠. 안 됩니다. 이런 날씨에.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날씨 어떻대? 그냥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요? 게스트룸도 있고 깨끗해요. 하지만 제발요. 걱정되거든요. 그의 간절한 부탁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정말로 제 걱정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결국 그날 밤을 그 집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게스트룸은 깔끔하고 아늑했어요. 하지만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곳에서 자는 것도 그렇고 강 회장과 같은 집에 있다는 사실이 왠지 두근거렸거든요. 한밤중에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강 회장이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안 주무세요? 잠이 안요. 미선 씨는요 물 마시러 왔어요. 같이 차라도 마실까요? 달빛이 비치는 거실에서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빗소리만. 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밤이 때로는 무서워요. 강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외로우시겠어요? 네, 부인이 떠나고 나서는 매일이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밤이 깊어갔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마주 앉아 손을 맞잡고 있었어요. 미선 씨 덕분에 많이 살 것 같아요. 저도요. 이렇게 필요로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거칠지 않은 부드러운 손이었어요. 갈빛 아래 그의 얼굴을 바라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언제만을 미선 씨,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애틋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을 때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의 체온이 제게로 전해져 왔어요. 은은한 남성 특유의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우리는 서로를 이끌며 그의 방으로 향했어요. 침실문을 열자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조심스럽게 저를 대했어요. 마치 깨질 것처럼 제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다시 한번 키스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고 간절한 키스였어요. 정말 괜찮은 거죠? 사랑해요. 그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63세에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저도 사랑합니다. 그의 고백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옷을 벗겨주며 조심스럽게 사랑을 확인했어요. 나이든 몸이지만 서로를 아름답게 봐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제 온몸을 어루만질 때마다 전율이 일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험과 향기, 거친 숨소리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한참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누워 있으니 모든 게 행복했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행복해요. 저도 이렇게 행복한 게 언제만인지.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우리 관계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고용주와 가정부였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오늘도 예쁘네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제게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부끄러워하며 돌아서는데 뒤에서 안아주었어요. 정말 예뻐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그의 품에 안기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63세에 이런 대우를 받을 줄 몰랐어요.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요?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죠. 그의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정말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더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웠어요. 낮에는 일할 때처럼 행동하고 저녁이 되어서야 연인처럼 지냈습니다. 미선아.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달콤했어요. 반말로 부르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네, 여보. 저도 자연스럽게 여보라고 불렀어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장을 보러 함께 나갔습니다. 부부 같아 보이신다. 상인이 농담 삼아 한 말에 둘 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보여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결혼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가?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나이도 나이고 주변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도 그와 함께 있는 시간들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의 얼굴이 보고 싶었고 밤에 잠들 때도 그 생각을 하며 잤습니다.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동네 사람들이 말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사랑을 하니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거울을 보면 제 얼굴도 예전보다 환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미선아, 나 말이야? 왜요? 무슨 일이에요? 결혼하자.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남은 인생 함께 하고 싶어. 진심이 담긴 그의 눈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자녀분들이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설득할게. 미선이는 걱정하지 마. 정말 괜찮을까요?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의 말이 맞았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권리는 있는 거니까요. 네, 좋아요. 마침내 승낙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강 회장의 아들들이 결혼을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나이가 몇 살인데 유산 목적으로 접근한 거 아니에요? 아들들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 인생이다. 간섭하지 마라. 아버지가 이러시면 우리는 어떡해요? 너희는 너희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겠다. 결국 아들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증인으로 몇 명의 친구들만 참석했어요. 웨딩드레스 대신 정장을 입었지만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맹세를 나눴어요. 63세와 72세의 늦은 결혼이었지만 그 어떤 결혼보다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해변을 거며 손을 잡고 걷는데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저도요. 인생 이막이 이렇게 행복할 줄 하지만 행복도 잠시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 회장의 성적 욕구가 생각보다 강했던 거예요. 여보, 매일 밤 저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오랜만에 느끼는 사랑이라 좋았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하루에 한 번도 모자라서 아침에도 낮에도 조금 쉬면 안 될까요? 조심스럽게 말해봤지만 그는 서운해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매일은 좀 젊었을 때와 다르긴 하지만 아직 남자라고 그의 말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63세의 제 몸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이어지는 관계에 몸이 피곤했어요. 오늘은 좀 아파서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결혼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점점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이런 문제로 다툴 줄 몰랐어요. 이런 것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에요? 마침내 터져나온 제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결혼한 거야? 사랑하고 의지하고 함께 늙어가고 싶어서요. 그것도 부부 사이에는 중요한 거 아닌가? 하지만 매일은 너무 힘들어요. 첫 번째 큰 다툼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등을 돌리고 잤어요. 이런 일로 싸울 줄 몰랐는데 결혼 생활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서로 어색하게 지냈습니다. 평소처럼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해드렸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 그게 전부였습니다. 마음이 답답했어요. 이런 식으로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좀 이야기해요. 참다 못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몸말을 이렇게 지낼 순 없잖아요. 강 회장도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표정이 많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아니에요. 하지만 서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거실에 마주 앉아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내가 죽고 나서 5년 동안 정말 외로웠어.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생리적인 욕구가 아니라 사랑받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제 몸이 따라가지 못해서 미안해. 너무 성급했나 봐. 저도 미안해요.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맞춰가자 억지로 하지 말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어때요? 좋아.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웃으며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사실 완전히 거부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다만 너무 자주여서 부담스러웠을 뿐 다시 서로를 안으며 화해했습니다. 그의 품에 안기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역시 사랑하는 사람과는 대화로 풀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보,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요? 뭔데? 혹시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다른 방법 그냥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아, 그런 거. 그도 당황하며 웃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무슨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서로 좋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솔직해졌어요. 부끄럽지만 서로의 욕구를 이해하고 맞춰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이 들어서 하게 될 줄 몰랐네. 저도요. 그런데 뭔가 더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진솔한 대화를 나눈 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배려하는 마음도 커졌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우리의 결혼 생활은 한층 더 조화로워졌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맞춰가며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은 뭐 하고 싶어요? 그냥 같이 있으면 좋겠어. 소박한 일상이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장을 보러 가고 TV를 보며 웃는 시간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당신과 결혼하길 정말 잘했어. 저도요. 이런 사랑이 있을 줄 몰랐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이거 어때요?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여보가 해주는 건 다 맛있어. 그의 말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나이 들어서도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니? 여보, 사람들이 봐요. 마트에서 제 손을 꼭 잡고 다니는 강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봐도 돼, 우리는 당당한 부부니까. 그의 말에 용기가 났어요.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점점 우리를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두 분 정말 잘 어울려요. 행복해 보여요. 따뜻한 말들이 힘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집밥 하단에 꽃을 심으며 함께 흙을 만지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여보는 정말 손재주가 좋아. 남편 덕분이죠. 함께 하니까 더 재미있어요. 꽃을 심으며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이 꽃들이 필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여보, 우리 여행 한 번 더 가요. 어디로? 경주는 어때요? 벚꽃 구경하면서 좋아 둘이서 천천히 구경하고 싶었어. 경주. 여행에서 벚꽃을 걸으며 손을 잡고 다녔습니다. 나이 들어서 찾은 사랑이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어. 저도요.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벚꽃이 흩날리는 길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63세와 72세. 결코 젊지 않은 나이였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뭐가요? 나를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여보 덕분에 인생의 의미를 다시 찾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더욱 자연스럽게 서로를 아꼈습니다. 억지스럽지 않게 서로의 리듬에 맞춰서 밤이 되면 조용히 서로를 안으며 사랑을 확인했어요. 격정적이지는 않았지만 깊고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서로의 품에서 잠들며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어느 날 강 회장의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잘 지내세요? 저를 보는 시선이 예전보다는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많이 밝아지신 것 같네요. 그래 미선이 덕분이지. 아들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그럼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완전히 인정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해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가족의 인정까지 받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늦은 밤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63세에 이런 사랑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남편을 잃고 외롭게 살던 제가 이렇게 행복한 재혼을 하게 될 줄. 앞으로 얼마나 더 함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보인 것 같았어요.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며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잘 들었어요. 한마디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